네, 4학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질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94에서 95쪽이고요. 실험관 짤 48쪽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자료는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진 국민 행동 요령 책자를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진 발생 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비상용품들이 있는데요. 자, 지진이 발생하면 분명히 이제 먹거리, 생존을 위한 구급 키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식품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 구급약품, 생활용품, 그리고 기타 전자제품들이 약간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용도별로 4가지 용도가 있거든요. 자, 용도별로 미리 구비해 두면 좋겠습니다. 단, 우리 먹거리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있겠죠?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건전지가 들어가는 이런 손전등이라든가 라디오 같은 경우는 꼭 중간중간 미리미리 작동을 해봐서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평소 집안에는요, 큰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지진이 났을 때 흔들려서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사들로 이렇게 고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정시켜 주는 것도 좋겠고요. 평소에 지진과 관련된 뉴스나 라디오 방송 같은 것들이 나올 때 잘 듣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이 가족들이 서로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서로 연락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 가족은 우리가 사는 곳 주변에 있는 어떤 지형 중에 넓은 공터가 있다. 공원이 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자라고 미리 정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실험관 짤 48쪽에 지진 발생 전에 해당하는 행동 요령들을 기록해 볼 텐데요. 다음에 총 5가지 사항을 기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집 안에서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집 안에서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고정해 두기. 그리고 평소에 집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가족 회의를 통해서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행동할지 대비하기. 마지막으로 비상용품 준비하기. 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흔들림이 있는 전, 흔들림이 있을 때, 그리고 흔들림이 있은 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이 나서 이렇게 흔들릴 때는요. 아무리 길어도 한 1, 2분 정도면 지진이 대부분 흔들리는 시간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멈추면 이동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흔들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어요. 자, 자기 몸을 보호해 줄 만한 그런 물건 밑에 들어가서 숨는 것이고요. 다음, 승강기의 경우는 빨리빨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릴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승강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대피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네,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이 경우는 지진이 났는데 승강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 요령입니다. 번호를 다 눌러보고 빨리 열리면 빨리 계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평소에 여러분들은 이런 장난하면 안 되겠죠? 자, 지진이 났을 때입니다. 자, 그다음 건물 밖에 있을 경우는요. 높은 건물 근처에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에는 간판도 있고 유리창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되도록 높은 건물 주변으로 멀리 떨어져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대형 할인점 혹은 뭐 커다란 규모의 가게에 있을 때는 또 진열해 놓은 물건들이 다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몸과 머리를 보호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 여전히 계속 머리를 감싸며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실은 사용하면 안 돼요. 계단을 사용해서 대피를 해야 되겠고요. 자, 이제 집에 있을 때는요.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또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면서 여기 있는 가스관들이 휘어져서 가스가 새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한 부분을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고 대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와 가스를 차단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갈 때 중요한 건요. 문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문을 열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길어야 1, 2분이면 흔들림은 멈춥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흔들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식탁이나 책상 탁자 같은 것에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면 좋겠고요. 방석도 좋습니다. 머리를 보호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흔들림이 있을 때 이런 가구들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주의를 해주고요. 또한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이제 유리창도 떨어져서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때 유리 파편 같은 것들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가스 밸브를 이렇게 잠그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전기 차단기, 우리가 흔히 두꺼비집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전원을 내려서 집에 들어오는 전기를 막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꺼비집 여러분 옛날에 놀았던 이런 거 아니고요. 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인데요. 자,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반드시 여기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를 딱 닫으면 전기가 집으로 아예 안 들어옵니다. 여기 있는 이런 단추라든가, 자, 여기 이런 단추, 여기는 옛날에 퓨즈 형식이거든요. 이걸 아래로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가 집으로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고 대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진이 나면 건물 자체가 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고, 그래서 이 현관문을 꼭 열어놓고 고정을 시켜놔야 다치지 않거든요. 현관문이 구겨지거나 무너져서 열 수가 없을 때 여러분들 대피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로를 꼭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라디오를 통해서 재난방송을 듣고 안내에 따르는데요. 우리 전파 기지국이 있어요. 각 지역별로.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 스마트폰 기지국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진으로 이것들이 다 망가졌다. 그러면 스마트폰 옆에 보세요. 발송했는데 다 지금 발송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 재난방송을 듣고 안내에 따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진이 났는데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 안에 있다. 부모님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 안에 같이 있었다.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진이 발생하면 비상등을 켜고요,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꺼놓고 대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 긴급 차량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내 차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차량에 열쇠를 두고 연락처 두고 내릴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외에서 이제 대피를 할 때는 자, 이렇게 유리 파편, 간판 이런 것도 주의하고요. 넓은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넓은 곳으로 가서 재난 방송을 듣고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가족 회의 얘기했었죠? 자, 가족과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때는 이렇게 지진이 나면 우리 가족은 어디에서 모이기로 했지, 이게 약속이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해진 곳에 가서 가족을 만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봤던 이런 지진 발생 시 상황 실험 관찰에 필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흔들림이 있을 때 탁자 아래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스와 전기불 차단해야 됩니다. 문을 열어서 출구를 꼭 확보를 해주면 좋고요. 집에 나갈 때 너무 급해서 맨발로 나간다. 그러면 이제 발바닥이 엄청 날카로운 물체들에 찔리고 상처를 많이 입을 거예요. 신발을 꼭 신고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계단을 이용하고요. 높은 건물이나 담장에서는 떨어지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떨어져서 이동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으로 가서 대피를 하고요. 자, 이때 중요한 것. 자, 사람들의 말, 유언비어, 소문에 주의하고
라디오나 공공기관이 안내해주는 방송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더라 뉴스는 되도록 믿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진 발생 후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 발생 후에는 주변의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연락을 취해서 사후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계속해서 공공기관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재난방송이 나올 거예요. 계속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항상 주의 깊게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마지막 지진 발생 후 부분에 기록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의 상황과 부상자를 살펴보고요. 즉시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변의 피해 상황에 따라서 집으로 가야 될지 회사로 돌아갈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집으로 혹은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아직은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피해 상황을 꼭 주의해서 살펴보고 안전에 유의해서 주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이 재난안전포털을 검색하면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쪽에 첫 번째 재난예방 대비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진은 자연재난이 되겠죠. 자, 자연재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자연재난 행동 요령 중에 여러분들 여기 지진 메뉴가 있어요. 자, 지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행동 요령이라고 책자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은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지진과 관련된 행동 요령 준비를 해봤고요. 자, 평소 대비 어떻게 할지, 지진 발생할 때 어떻게 할지, 지진 대피 후에는 어떻게 할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더 자세한 자료들을 보고 싶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가셔서 지진 부분, 자연재난행동요령의 지진 부분에 들어와서 자료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교과서를 잘 먼저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우리 집의 지진 대비 현황을 점검해 봅시다. 라는 표가 나옵니다. 자, 교과서에 살짝 접혀 있으니까 잘 보고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집이 옷장이나 그릇장, 냉장고 등이 잘 고정이 되어 있는가? 자, 있으면 체크, 아니면 그냥 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투명 필름 테이프를 붙여두었다. 자, 가구 배치 등을 고려해서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었는가? 자, 불을 사용하는 장소 주위에 소화기가 있는가? 텔레비전이나 꽃병 등을 높은 곳에 두지는 않았는가? 자, 흩어진 유리 조각 등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가 준비되어 있는가? 비상연락망이 갖춰져 있는가? 비상용품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가? 자, 이렇게 세부적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대피할 장소, 우리 동네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 어디가 있을지, 넓은 곳입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혹은 우리 집이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험 관찰해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48쪽에 더 생각해 볼까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진 대피 훈련을 받으면서 겪었던 그 내용으로 작성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가 지진 대피 훈련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네, 사이렌이 울리고 이제 책상 밑에 잠깐 들어가서 몸을 대피한 후에, 그 다음 사이렌이 꺼지면, 그러니까 흔들림이 멈추면입니다. 계단을 통해서 쭉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대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끝나면 다시 교실을 올라갔는데, 자, 그 과정 중에 뭐가 잘 됐다,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국어 시간에 제안하는 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이 보완할 점, 나는
지진 대피 훈련할 때 이런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보완을 한다면 더욱 훈련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보완해야 될 점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했을 때 그런 내용들로 채워주고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